일단 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온 겁니다. 1심이기 때문에 항소를 할 경우에 또 2심이 있고요. 최종은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전제 조건은 과연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할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혹시 항소 계획도 있으실까요? 조금 더 판단해 보겠습니다. 항소 여부는 언제까지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검찰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김만배 일당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빤히 보이는데도 결과적으로 항소를 포기시켰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항소권을 남용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야당을 또다시 이틀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대검 예규에 따라서 즉각 항소하기 바랍니다. 나 의원은 항소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보겠다라고 발을 뺐습니다. 항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대장동 재판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자는 데 대해서도 그렇게 비난을 하던데 저는 반드시 항소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지금 공격과 수비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항소 문제에 대한 정치권이 최근까지 그리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국민의힘에서는 왜 항소를 포기했냐며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죠. 근데 이번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완전히 정반대의 입장이 됐습니다. 자, 서로 공수가 바뀐 상황인데 검찰로서는 이래저래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소를 이번에는 포기하라고 검찰을 향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아까 들으신 것처럼 항소 포기 절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이게 불과 하루 사이에 이런 입장이 또 바뀌네요, 공수가.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이나 법무부나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되나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겁니다. 대장동 일당에 대한 전례 없는 항소 포기로 국민적인 반감이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수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부적절했다라는 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유를 댔던 이유가 민주당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기계적인 항소 자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앞장서서 항소해야 한다 이렇게 검찰과 법무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나 법무부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명백하게 많은 사람의 피해자가 존재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항소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근데 지금은 선거법이나 이렇게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될 수 없고 또 선거를 통해서 이미 이 유권자로부터 평가를 받았다라고 1심에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굳이 항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거든요. 아하. 만약에 여기서 항소를 하게 된다면 민주당과 검찰이 이중잣대 논란에 스스로 다시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때는 달라요. 언제는 항소 포기, 언제는 항소하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이거 항소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개인적인 의견도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항소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적인 항소를 저는 하라는 건 아닙니다. 저도 기계적인 항소는 자제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내규로 내부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규칙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첫 번째, 형종이 바뀌었습니다. 징역형이 나왔던 것이 벌금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찰의 구형보다 훨씬 더 완화된 솜방망이 처벌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검찰은 항소하게 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난 대장동 재판 같은 경우에는 5명의 이 피고인들 중에 2명은 검찰의 구형보다 선고량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도 검찰의 구형량의 절반 이상을 받았던 형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내규를 따르더라도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맞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지적드릴게요. 네네. 이번에 지난번 대장동 때의 그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명하면서 궁금증을 가졌었던 18분의 검사장님들께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한 번 더 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면 지금 검찰은 이것을 항소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하는 것이 맞습니까? 당시에는 왜 안 했느냐는 취지로 이유를 물었기 때문에 네. 제가 어떤 의견을 18분의 검사장들께서 의견을 내시는지 좀 반드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1심 판결로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면은 개헌 저지선이죠. 백성마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위태로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일단 의원직 상실형을 피하면서 국민의힘은 한 차례 고비를 넘겼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도하기에는 이르다라는 게 이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주부터 이제 두 번째 고비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다음 주 목요일, 그러니까 오는 27일에 진행이 되죠. 거기다가 계엄 사태 1년이 되는 12월 3일 이 해당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릴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예정되고 있습니다. 또 있죠. 3특검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국민의힘 의원, 현역 의원들이 10명이 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결과와 신병 확보 상황에 따라서 자, 다시 한번 정치권이 요동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앞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입니다.